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이 엘리베이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엘리베이터도 종류가 많죠.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보시면서 이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여기에 보시면 현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가 가장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간 엘리베이터가 어떤 엘리베이터인지, 새로 생긴 건물일수록 현대 엘리베이터가 더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40% 이상인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재밌게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섹터 실적 차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이렇게 차트를 보고 나면은 지금 현재 2016년부터 거의 하단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신기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발톱 같기도 하고 무슨 건물 같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면 무슨 건물이 생각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네, 바로 이 건물이죠.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건물입니다. 네,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보실까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트는 뭔가를 예시하고 있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뭐냐? 자, 남북 경협 때문에 일단 저렇게 올랐는데요. 그때 우리는 저 1차, 2차, 3차 상승이 있죠.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크게 올랐던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서 일어났죠? 싱가포르에서 일어났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가 있는 그 곳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상승. 그리고 세 번째 상승은 2차 북미 회담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했죠. 그리고 그게 세 번째 상승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실게요. 네, 이렇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를 생각하시면은 다들 대북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냐면 저때 물리신 분도 많고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때 보시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북주가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해서 2018년도가 아주 핫했던 한 해였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북주가 아니죠. 이제는 그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근데 왜 현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왜 현대 엘리베이죠?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때 상장을 했을 때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하면은 글자 제한이 있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때는 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 6글자로 맞췄다고 하네요. 자,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높은 건물이 많아집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바라약 메르디안 호텔, 터키에 있는 호텔입니다. 건물은 갈수록 고층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필수로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무런 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겠죠. 왜냐하면 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근데 속도가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멀미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없고 막 흔들흔들거리면 불안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섹터입니다. 자,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주차 시스템 3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은 그래,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제 높은 층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고속, 그리고 중저속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첫 번째, 전망용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있죠. 그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유리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바깥쪽에 있는 그 자연 환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전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그리고 병원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병원용 엘리베이터? 지금 생각해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뭔가 시원찮아서 쿵쾅쿵쾅 거리고, 그 다음에 속도도 시원찮고 그러면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편안한 승차감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빠르고, 그리고 다양한 기능으로 의료시설의 품격을 높이는 병원용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박용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추가 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블루투스 태깅인데요.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누를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런 기능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키 같은 거를 이제 카드 키를 딱 대면은 알아서 그 층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핸드폰에 그거를 직접 넣어서 핸드폰만 딱 접촉만 시키면은 그 층으로, 굳이 내가 만약에 12층에 산다 그러면 띡 하면은 자동으로 12층으로 엘리베이터가 향하게 되는 기술. 그리고 요즘은 뭔가 터치하기가 되게 위험한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터치 리스 버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손가락만 넣으면은
아, 이게 올라가는 거를 누른 거구나. 아, 이게 내려가는 거를 누르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버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터치레스 풋 버튼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급 차량에 보통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이제 다리를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은 그 신호를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내려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런 엘리베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 엘리베이터 생각보다 꽤 큰 사업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 엘리,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까지 적지도 않았네요. 그냥 현대 엘리, 중국 하얼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200대 수주. 현대 엘리베이터가 약 260억 원 규모의 중국 하얼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물량을 수주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는 지하철 3호선 3기 120대 입찰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 근데 하얼빈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하얼빈 하면 안중근 의사가 기억나실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거죠. 이때의 비사가 그겁니다. 그때 이제 열차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대동한 그 러시아 사람들과 이렇게 다 내렸는데, 근데 안중근은 그때 뭐 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 이걸 누굴 죽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한 일본인이 이토 히로부미 보고 이토 히로부미 저기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이토 히로부미가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중근이 그걸 보고 잘 됐다 해서 쏴서 죽였다는 비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하얼빈입니다. 그리고 하얼빈에는 안중근 의사를 기린 장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얼빈에서 이렇게 수주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자, 모바일로 승강기 호출 이동, 현대엘리 언택트 기술 개발, 아까 다 보셨죠? 그런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거를 뉴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리포트를 보도록 할게요. 현대엘리베이 무난한 실적 예상, 리모델링 시장 성장 기대. 자, 요즘 건설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엘리베이터는 이상하게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을 하고 건물을 올리면 엘리베이터가 필수기 때문이죠. 자, 일단 목표 주가는 47,500원, 현재 주가는 39,700원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글로벌 엘리베이터 3사 평균 PBR보다 30% 할인되었다고요. 왜 할인이야? 우리도 뭐 다른 리스크가 있나? 라고 생각했더니 본업의 안정성은 있는데 대북 사업 변동성이 할인 요인. 대북 사업, 아까 기억나시죠? 그 북한과 이렇게 하려고 해서 쭉 올랐다가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마리나 베이처럼 쭉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냥 30% 할인했는데도 불구하고 47,500원을 책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는 무난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리모델링 시장 성장 기대를 하고 있대요. 자, 그게 왜 그런가? 국내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는 24만 대로 전체의 33.9% 수준. 이거를 다 바꿔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19년 3월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노후 승강기를 교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승강기 안에서 갇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안전에는 당연히 돈을 쓰는 게 맞죠. 그리고 1기 신도시부터 시작되는 노후 승강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사의 마켓 셰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50% 내외.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40%를 차지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9등에서 10등 정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분양 시장 감소를 리모델링 시장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이슈 부재로 2020년도 주가는 계속 조정 중인데, 이제는 저는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에 대북 관련은 한 몇 프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3, 4%? 그 정도만 남아있어서 더 이상 대북 리스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 현재 가격 41,000원이군요. 41,000원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업보고서를 볼 건데, 사업보고서를 이제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디 있나? 네, 다트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네이버에서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전자공시가 있습니다. 전자공시를 딱 누르면은 분기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어디든 다 있습니다. 이 분기보고서를 딱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업보고서를 볼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인 원래는 자본금 변동 사항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무상증자, 전환권 행사 이런 게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12BW가 남아 있는지. 하지만 지금 다 청산이 되고 깔끔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업의 개요 및 특성을 잠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주 전방산업으로 하고 있음. 전방산업인 건설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당사의 사업 환경 역시 국내외 경기, 설비 투자, 경제 성장률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 말은 올해 건설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 엘리베이터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후 관리 차원 및 설비 보수와 유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인 것을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업의 성장성. 국내외 초고층 빌딩의 건축 계획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부가치 기종인 초고속 승강기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설치 대수 증가, 건물 및 엘리베이터의 노후화에 따른 승강기의 교체 및 유지보수 시장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건축물의 고층화, 고급화 경향에 따른 승강기 제품의 고속화, 고급화 추세로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출을 보시면은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매출액의 73%는 이제 새로 만드는 승강기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다시피 현대 엘리베이터를 썼는데 유지보수는 다른 데다 시킨다? 말이 안 되죠. 현대 엘리베이터 직원들이 와서 유지보수를 해야 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영위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유지보수는 계속 지속적인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승강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 유지보수도 하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팔고 땡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여행 및 건설업에 보시면 현대 아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대북주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행 및 건설업 현대 아산 관광 건설이라고 적혀있죠. 자, 이게 뭐냐, 딱 사이트를 딱 들어가 보면은 딱 느낌이 옵니다. 그냥 보자마자 대북주예요.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나오셔서 소 한 마리를 딱 끌고 남북 평화와 협력의 새 길을 열다 라고 적혀있죠. 길이 없다면 길을 찾고, 그래도 없다면 새 길을 닦아 나가면 된다. 그리고 직접 닦아 나가셨죠. 자, 그런데 북한 금강산 독자 개발 발표에 현대아산 등 수천억 투자한 남한 기업들 어떡하나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북에 관련된 리스크는 이미 거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다 주가는 그것을 반영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식인에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가져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면 전쟁 나나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당선되면은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전쟁할 거래요. 진짜인가요? 예, 진짜인가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개소리입니다. 우주신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바이든은 전쟁한다 한 적 없고 전쟁이 쉽게 나는 거 아닙니다. 바이든은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화요일 저녁에 올라온 3프로TV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영 원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내용 중 하나는 바이든은 대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인가요? 인권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강경한 입장이 될 수 있으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은 좀 강경하게 나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혹시 궁금하시다면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치에서 이 대북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는데 뭘 잃을 게 있을까요? 더 이상 폭파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충분히 이 대북주 때문에 투자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기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이 무슨 지금 북한이랑 뭐 손을 잡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지만 뭐 모르지 않겠습니까? 정부 기조상 이렇게 북한이랑 으쌰으쌰 하는 게 정부 기조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통일에 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과의 뉴스는 아마 올해 안에 한번 나와서 대북주 관련된 주식들은 한번 크게 상승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만 안전하면은 뭐 이런 주식은 조금은 담아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적을 정말 간단하게 보시면은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 그 다음에 1조 8천억 원, 뭐 늘어난 게 없었죠. 그 다음에 1조 8천억 원 또 늘어난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줄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1조 9천억 원으로 늘고, 그 다음에 이제 2조로 매출액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PS를 보시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조금씩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올해 예상퍼는 19입니다. 19면은 뭐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기에는 뭐 비싼 가격은 아니다. 그렇다고 싼 가격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오른쪽으로 그냥 쭉 기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밑으로 떨어질 곳은 없겠구나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마리나베이 보이시죠? 여기 둘, 셋. 네. 그 모양을 제외하고는 그냥 계속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데,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셔도 저는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주식에 비해서 안정성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주식 실적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모두가 엘리베이터에는 관심이 없고 현대 아산에만 관심 있는 그런 이상한 기업. 그러나 본 사업은 깔끔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에 의해 기존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날 것, 그리고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는 실제로 바꿔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죽을 순 없잖아요. 지금은 대북 기대감이 0%에 가까운 주가 기여도. 하지만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올해 아니면 내년 아직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딱 적당한 가격. 어쨌든 연 5%에서 10% 정도의 성장을 하는 회사이며 주가는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 엘리베이터를 공부해봤습니다. 기린이분들. 오늘 여기까지 보셔서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린이셨습니다.